1900년대, 2000년대 이어 약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슨 2년 뒤에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15배, 당기순이익은 약 70배 가까이 성장 전망이 잡혀 있더라고요. 수빈쌤, 혹시 안경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좀 인상이 많이 세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이쁜 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많은 분들 이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큰일 났네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다시 원래 안경 뭐 낄 수는 있겠지만 좀 돈이 아깝긴 하거든요. 그냥 이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고 종목군들을 분석하면서 이 종목은, 이 주식은 왜 2년 뒤에 실적이 무려 70배나 증가하지? 라고 하면서 공부했던 주식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부의 취지로 공유해드리고 싶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산업은 작년에도 많이 공부해봤던 조선산업인데요. 이 조선산업이 1900년대, 2000년대 이어 약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재차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홍삼 하나만 먹고 갈게요. 그거 태극사기 홍삼 아니에요? 맞아요. 이 태극사계 홍삼, 저희 부자TV가 직접 발품 뛰면서 찾은 국내 6년근 풍기 홍삼, 100% 홍삼 농축액, 진세노이드 함량 국내 탑5의 이 태극사계 홍삼, 이번 달까지만 반값 행사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조선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들어와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조선업황이 가장 좋았을 때가 바로 2002년에서 2007년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조선 산업은 계속되는 적자와 이에 따른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인고의 시간을 계속 견뎌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조선사 수가 1020개였었는데 그때 대비 올해 현재 340개 정도로 약 3분의 1토막이 난 글로벌 조선사 현황인데요. 그 정도로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조선 업황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다가 2020년도 때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글로벌 병목 현상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경기가 단기적으로 호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해운업이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 물동량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해운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해운업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구나, 돈을 더 많이 벌어가야겠다 싶으면서 이 조선사에게 새로운 배를 발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주요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약 3년치 이상의 발주를 받아놓은 수주잔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작년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높아져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보여줬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우려한 해운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배를 발주하는 것을 전보다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상반기 정도의 조선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 조정하게 되는 흐름을 이어받게 됐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선업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크게 4개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배를 발주하는 신규 수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주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 조선업황의 호황으로 인해서 약 3년치의 수주 잔고를 쌓아놨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만드는 기업들에 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줄을 3년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게 누구죠? 바로 조선사죠.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배가 필요한데 이 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의 줄을 서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할까요? 당연히 내가 좀 더 비싸게 살 테니까 나한테 먼저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서로 간의 가격 경쟁을 높여가면서 선가를 높이는 추세를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배값인 선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조선업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3년 동안 고객들이 줄을 서 있으면 이런 욕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캐파 증설을 해서 배를 더 많이 만들게끔 작업을 하면 이들의 이 물량을 단기간에 또 쳐버리면서 다른 기업들 대비 내가 또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나, 단기간에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욕심을 부릴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호황의 현상을 일시적인 단기적인 흐름이라 보고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이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계속해서 이 갭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조선업황을 볼 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새로운 수주를 받느냐 보다는 이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느냐, 그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배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이미 고객들이 3년 이상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를 당장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기업은 당장의 캐파를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3년치를 서 있던 4년치를 서 있던 5년치를 서 있던 일단 줄을 서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줄이 길어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흐름만 아니라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이 많아지던 흐름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 조선업황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조선업이 전략적으로 뭘 하고 있냐, 무조건적인 수주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주의 질, 즉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 이 수주 잔고, 즉 대기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가격 역시도 인상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선 업황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배를 아무리 비싸게 많이 판다 한들 원가가 부담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하나를 팔더라도 오히려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이 조선업에서 원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가 철강, 후판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인건비인데, 불과 작년까지는 높아지고 있는 물가에 따라서 이 후판 가격과 인건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후판 가격 역시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면서 인건비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가는 것을 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 조선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판매 가격은 계속 높여가는데 원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점점 이 갭이 벌어지면서 영업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고와 이 PBR은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는 수주잔고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PBR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조선업의 주가상의 흐름이 평균치 대비를 해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싸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앞으로 과연 더 고객사들이 이 배를 더 새롭게 발주할 것이느냐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배가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장 많은 양의 발주가 되면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LNG선, 마지막 세 번째가 벌크선입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선은 코로나와 경기 호황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발주량이 크게 늘어났다가 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 내년 이후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컨테이너선의 발주 역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벌크선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 LNG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연합이 이 화석연료를 탈러시아 하겠다라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를 대체하기 위한 LNG를 거의 미국 쪽으로 주도적인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수출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LNG 운반선에 대한 대규모 발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신조선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모로 특히나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새로운 배를 발주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IMO 환경규제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작년에 같이 공부해봤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국제해사기구인 IMO는 유엔 산하의 국제해상에서 안전과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전문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부응을 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죠. 즉 최근에 전기차가 강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모멘텀을 띠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구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강한 거잖아요. 이 해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기존의 선박들은 워낙 또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노후화된 선박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규제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심지어는 다가오는 7월에 제80차 MEPC 회의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환경규제 방안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탄소 부담금 제도나 경제적 규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점차 노후화된 선박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놓여질 것이라 그렇지 않아도 현재 글로벌 노후 선대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노후화된 선박을 새로운 배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 이 교체 수요까지 조선업에 더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실제로 최근에 점차 강화될 IMO 환경규제에 맞춰서 글로벌 선사들은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의 교체를 진행 중인데 이미 절반 이상의 선박 계약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신규 선박 발주가 3년치 이상 쌓여 있는데 이 대기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들이 점점 더 높은 배값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대로 원가는 물가 하락에 의해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갭에 따라 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점차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로 인해 기존의 노후화된 선박을 새로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가 있겠다. 특히나 이 친환경 선박은 기존의 선박 대비 만드는 기술력을 고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이러한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독점을 하며 계속해서 이익의 폭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요, 사실 이러한 흐름이 당장 올해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조가 이미 나와줬었고 많은 분들이 이에 따라 조선업종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깊게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조선업종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20년간 이어져 왔던 조선업황의 불황과 적자의 흐름 속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물음표가 지어졌었던 것 같아요.
야, 조선업황 맨날 좋다 좋다 얘기하면서 계속 적자던데? 계속 주가 박스권이던데? 그거 투자하는 게 맞아? 라는 물음표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조선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면, 진짜 이 조선업의 실적이 성장한다면 이 사람들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선업황의 주가의 상승 흐름을 아무래도 이 흑자 전환에 따라서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생각보다 빨리 올해 1분기부터 건조 물량 증가와 과거 성과 상승 영향에 따라서 이미 실적 개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흐름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느낌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포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조선사들을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도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HD 현대그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H현대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자회사가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HD현대중공업, 하나는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상장되어 있지 않은 현대삼호중공업인데, 최근 강한 수주 호조세가 지속이 되면서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200% 이상을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삼호중공업이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은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가장 대장주는 HD 현대중공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LNGC 수주 잔고를 내고 있고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의 선별 수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현금 흐름과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룹사의 이 현대삼호중공업의 건조 슬롯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수주 모멘텀이 이 HD 현대중공업 쪽으로도 바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봄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주 선종의 다변화를 이뤄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관심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주인을 찾는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그룹이 인수하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 이 하나그룹이 HSD 엔진을 또 인수를 하게 되면 핵심 기자재 공급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고 엔진과 방산 등의 분야에서 하나 계열사와의 또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봤는데, 아니 무슨 2년 뒤에 올해 대비 영업이익은 15배, 당기순이익은 약 70배 가까이 성장 전망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을 내가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HD 현대그룹 계열사 또는 이 대우조선해양 위주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라고 하는 참고의 취지로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조선업종을 관심 있게 봤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항시 본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확신을 갖고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시길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